교회 성폭력은 어쩌면 단지 한 사람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어떤 성적이고 섹슈얼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있어서는 안 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교회 문제 그리고 교회 모순의 어떤 총체적인 연합인 것 같아요. 뭐 정치, 소유화, 권력, 재정, 신학 그 모든 것의 문제들이 뭉쳐있는 부분이 교회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의 폭력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교회 성폭력인데요. 그렇다면 교회 개혁을 지향하는 뉴스앤 조이에 있어서 교회 개혁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교회 성폭력을 어쩌면 그 관점으로 우리의 뉴스와 우리의 보도를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교회 개혁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또는 우리는 그 문제점을 잘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요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성폭력은 참 말하기가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말해진다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야기되거나 혹은 모두가 말해서는 안 되는 어떤 피해를 받을까봐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다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뉴스앤조이는 굉장히 피해자, 당신이 경험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경험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게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지라고 읽혀지게끔 많은 기사를 써주셨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 기사화 되고 난 이후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사로 쓰셨는지 모르겠다고 딱 내 마음 같다. 딱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뉴스앤조이 25주년은 저한테 너무 의미 있는 일이고 저희 피해자분들에게도 그렇고 너무 감사한 일이다. 특별히 25주년에 성폭력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보도를 다시 바라보자라고 제안해 주셨던 것들도 너무나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폭력 보도에 있어서 특히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는 2차 피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 재판이나 수사나 진료나 보호나 언론 보도되는 그 과정 가운데 피해자가 2차로 어떠한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 그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어떤 유사 범죄에 있어서도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를 받은 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젠더 폭력은 이미 우리의 사회 구조와 여러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또 다른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보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혹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가 이 사람들을 또 다른 비난의 잣대로 대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를 받고 어쩌면 원래 입었던 그 성폭력 피해보다 더 큰 낙심과 고립 혹은 비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좀 새로운 시대의 뉴 미스메디어가 많이 생겨났잖아요. 뭐 유튜버라든지 SNS를 통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자극적인 썸네일이라든지 짧은 그 모든 서사를 담을 수 없는 짧은 기사들로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언제 등장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피해자는 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이 언론화를 택했는데 그것들이 언제 내 삶을 침범할까? 언제 내 삶이 모두 다 까발려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들을 보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래야지 우리가 최소한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혹은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이것들이 또 다른 어려움이나 상처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단지 교회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이나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서는 2012년부터 계속 보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지침 사항에 대해서 계속 개정해 가면서 우리가 성폭력 보도할 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 가자 혹은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폭력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교회 성폭력 보도는 더 특별히 교회 성폭력의 특성상 이것은 가해자,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 사건에 얽혀져 있죠. 그 해결하는 과정을 모두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말이 던져졌을 때 더 공동체적으로 어떠한 담론을 형성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비난을 준다든지 하는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폭력을 보도할 때는 보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2차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 우리가 보도하는 내용들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성폭력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지향성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교회 성폭력을 보도했을 때 그럼 어떠한 제가 문제적인 요소로 느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성폭력이 보도될 때 먼저는 가해자 중심의 서사로 이야기들이 이어져 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어떠한 지위를 가졌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말을 했는지 그 말을 따라서 보도가 이어지는 거죠. 예로 든 것은 여러분 발제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미투가 2018년에 막 본격화되기 전에 이동현 목사에 의한 사건들이 보도되기 시작했을 때 나왔던 뉴스 보도 제목들이에요. 그 제목들을 보시면 먼저는 가해자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가, 스타 목사, 얼마나 유명하고 명망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혹은 어떤 대형교회에 이런 지위가 있던 사람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명망이 떨어졌는가 하는 그 낙차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형식의 보도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죠. 혹은 그 안에서 이 가해자의 중심으로 스타 목사의 사역 초기의 실수, 자진 사퇴했다,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같은 표현들이 제목에 보도되면서 가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보도되고 사건을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로 축소하거나 혹은 회계 내러티브로 감싸면서 가해자의 명망이 무너진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뉘앙스를 주게 되죠. 그 안에서 피해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우리가 가해자가 이렇게 명망이 떨어졌구나라는 것에는 그것이 비난이든지 공감이든지 어떤 식으로든 감정을 이입하게 되지만, 피해자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제자, 그것도 한자로 이렇게 여자가 크게 쓰이면서 여제자, 여성도, 여건사, 여목회자, 여전도사 이렇게 표현되면서 성적으로 타자화되는, 성별화되는 어떤 피해자의 모습으로 입체적이지 않고 전혀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공감할 수 없는 형태로 타자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성별로 대상화되고 가해자 말과 가해자 행동과 가해자의 사건 중심으로 해결을 따라가게 되면 또 어떤 문제점이 생겨나나 보면, 피해자가 이 범죄 행위를 신학적으로 변명하는 그것들이 신학의 옷을 입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 보도되는 제목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마귀의 시험이었다 같은 말들이 그대로 인용되거나 제목이 될 때 교회 현실 안에서 그것이 낯설거나 문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오히려 익숙한 언어들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게 이거는 제목이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화된 말들이 훨씬 더 일반 성도님들에게 받아들이기 편한 어투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본 논리로, 담론으로. 그래서 오히려 설득력 있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이러한 말들이 용서, 화해, 이건 결국 피해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문제 중에 하나는 개인의 일탈로 소비되는 부분입니다. 가해자를 악마라고 하던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아주 악독한 사람이 아주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일에서 저지른 일들,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표현되면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로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죠. 이렇게 악한 사람이 이렇게 신성한 업무를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그 모순된 것 안에서의 분노, 사람들은 이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 자체를 언론이 즐기면서 계속해서 소화해내게 되면 이 다음 성폭력은 더 자극적이지 않으면, 더 선정적이거나 더 악마화된 어떤 그런 요소가 없으면 성폭력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또는 그 목사만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안에서 이것이 발생하기까지에 숨겨져 왔던 교회 안의 시스템이나 침묵하는 구조, 또 그것이 부당한 불평등한 문화 같은 요소들이 전혀 사라지게 되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죠. 마지막은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인가요? JMS가 넷플릭스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죠. 이게 어떤 이단에 있어서 굉장히 그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폭로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쪽의 의견이 있었던 것 반면 폭력의 피해를 어떤 관음적 시선으로 이렇게 오락거리화했다라는 느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거기 안에 피해자들이 전라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그대로 재현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죠. 여전히 그 제목 가운데 가해자가 그 사건 당시에 했던 자극적인 말, 꼭 그 자극적인 포르노를 소비하듯이 음란 콘텐츠를 다뤄지듯이 하는 방법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끌긴 하지만 이것들이 문제 해결 과정이나 혹은 이것을 근절시키는 것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저희가 교회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은 꼭 교회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다루거든요. 그때마다 등장하는 그림이 완전히 좌절화된, 더 무기력해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언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만 같은 피해자의 모습, 무기력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저렇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 같은 피해자의 모습들이 이미지화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저런 것들은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더 침묵하게 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다움을 더 그런 편견을 더 확실시 사회에서 하게 하는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뉴스앤조이의 보도는 어땠을까요? 잘 했겠죠. 잘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뉴스앤조이 그동안 보도, 성폭력 피해 보도에서 보여준 강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과정 중심이고 지속적인 보도가 강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거는 2021년도에 발생한 춘천에서 일어났던 교회 성폭력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기사가 몇 개나 될까요? 제가 기억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죠. 10개 되나요? 24년도까지 기사를 21년도에 발생한 사건을 24년도까지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보도를 했고요. 보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 누가 징계를 받았다, 이거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떠한 일이 있었다, 그 자극적인 내용만. 근데 이거는 과정 안에 사법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피해자가 어떤 음해 혹은 어떤 2차 피해를 사법 과정 안에서 계속 얻었는지, 가해자가 신체 검증을 하라고 했다든지 부당한 보석 판정이라든지 또는 피해자에게 신천지나 혹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거짓 증언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계속 대응했고요. 또 교단 안의 해결 과정에서 교단은 어떠했는지, 그들이 합리적으로 신앙 원칙에 따라 그들 안에 있는 규정을 따라서 이것들을 했는지, 혹은 오히려 그들 안에 감수성의 부족으로 오히려 다른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는지에 대한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가해자를 변호했던 성폭력 가해자 전담 변호인들, 법인들, 요즘 가해자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법무법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는 피해자를 어떻게 압박해가고 그들이 하나의 자본주의의 논리로 어떻게 성폭력을 시장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지속되어졌어요. 또 그 안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 하나는 이 열몇 개의 기사 안에서의 피해자의 모습입니다. 피해자는 직접 교단 앞에 가서 시위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묻기도 했고요. 재판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며 싸우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물론 피해자가 고통이 없었냐 그렇지는 않지만 그 힘든 과정 안에서도 옳은 것이 무엇인가 묻고 교회에 대한 교회는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피해자의 시선을 계속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보도해 주었던 거죠. 이 보도 속에서는 아까 우리가 사파에서 봤던 것처럼 무기력하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 다시는 그
극복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옳은 것을 묻고 자기를 위해서 분투하고 싸워가고 투쟁해가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피해자 중심적 관점으로 이 기사들을 쭉 써내려갔던 점에 있어서 이 성폭력 피해가 단지 어떤 것이 있었다, 이렇게 끝났다가 아니라 그 과정 사이에 또 그 앞전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할까, 그 과정과 그 배경 가운데 우리도 일부분으로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또 뉴스앤조이의 보도 중에 또 강점 중에 하나는 피해자 중심의 보도예요. 아까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까 기독교 교회 성폭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는 여교사, 여중학생, 여학생, 여전도사로 그냥 성별화되어 있는 사람일 뿐이었는데, 이 보도에서 피해자는 살아있는 한 사람,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그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냈다는 거죠. 특별히 2021년도에 나왔던 피해자들의 연재문이 있었어요. 5편의 연재, 5명의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이 성폭력 피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성폭력을 피해를 받기 전과 후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내가 만난 이 과정의 경험은 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재를 좀 해주셨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는 단지 피해자는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마세요 라고, 어떤 이 피해자가 자기네 사건인데도 그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는 배제되고 제외되는 이 현실 속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말하게 하고 이것들을 주도해 가게 하고 자기의 주체성을 회복해 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기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죠. 뉴스앤조이는 특별히 여성의 목소리를 많이 내게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뉴스앤조이는 뭐 여자들만 보도하냐, 기사만 내냐라고는 할 수 있는데, 교회의 구조 안에서 목소리를 여성이 더 많이 낼 수 없는 것, 잘 보일 수 없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 여성이 목소리 낼 수 없고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성폭력의 근원적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성이 더 말할 수 있게, 그들의 삶이 더 투영될 수 있게, 한 사람의 사건으로만 여성이 다뤄지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경험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도해 줬습니다. 뭐 꼭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듯이 비하인드 스토리, 여성 안수투쟁사, 함께 고통 함께 평화, 사모행전, 부름받아 나선 인연 등등의 기획 연재 기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모두의 목소리가 실리는 데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줬습니다. 세 번째는 교단의 구조적인 문제와 대안을 제안하며 보도했다는 거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비판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이제 언론 보도가 되어줬습니다. 2022년도에 거룩한 범죄자들 연재로 11개의 기사가 실렸고, 또 그 이후에도 기사가 계속 후기 기사로 올라왔던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특별히 10년 동안의 교회 안에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있었는가, 성폭력 범죄로 유죄로 확정받은 목회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직접 찾아내고, 또 해외 교단의 사례는 어떤지,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법적인 것들로 어떻게 더 무엇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제가 알기로는 기자님들이 직접 교단 총회장님들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법제화할 수 있냐라고 굉장히 압박했던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단에서 싫어하겠죠. 그럴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이 힘이 되었었고, 단지 성폭력 이런 사건이 있었어 라고 사건들을 그냥 흥미 위주로 찾아다니는 언론 보도가 아니라 이것들을 정말 근절하고 싶구나, 교회를 정말 개혁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앤조이 자랑은 끝났고요. 네. 앞으로 뉴스앤조이의 보도에 이런 것들이 더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몇 마디 더 보태볼까 합니다. 뉴스앤조이는 아까 경쟁자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업계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의견이나 관점을 이렇게 반영하면서 교회의 문제점,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보도해 줄 수 있는 언론 채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혼자 서 있는 그 광야 같은 길에 뉴스엔조이가 함께 있는 것으로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뉴스엔조이를 이런 것들을 더 해달라, 이렇게 반영해달라라고 말하는 것들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비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보도되어 온 부분에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얼마나 더 큰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이런 큰 충격을 줄 수 있는가, 관점이 잡혀있지 않나? 어떤 유명한 스타 목사와 젊은 여성 피해자와의 관계로 정형화되어 있는 교회 성폭력에 있어서 좀 더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교회에는 많은 세대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 안에서 관계를 갖고 있고, 성폭력 역시 성폭력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또 아동 성폭력,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성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해오고 있는데 은연중에 다른 성폭력들이 굉장히 배제되고 있지 않은가? 이 다양한 모습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또한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가해자, 단지 피해자, 두 어떤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반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석해가고 어떻게 이것을 신앙 안에 해결해 가려고 하는가, 분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더 입체적으로 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성인지 감수성은 멈추지 않는 과제라는 거죠. 성인지 감수성은 물론 뉴스엔조이가 매년 성희롱 교육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성인지 감수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은 완성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을 만나면 피해자분들의 자기 감수성, 자기 어떤 지향성, 그리고 자기의 피해자다움에 대한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너무 진화하고 있고 너무 점점 성장해갖고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분은 이렇겠지, 혹은 내가 가진 진한 감수성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언제나 서로 채널이 맞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늘 한 발 앞서서, 나는 조금 더 앞에서 어떻게 감수성을 또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 한 걸음의 노력을 멈추지 않아줬으면 라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또 마지막에는 피해자가 잊혀질 수 있는 내일을 위해서 어쩌면 기사 쓰기 참 바쁘고 분주하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는 전쟁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한 공동체, 그리고 근거리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된 사건인데, 이것들이 사건이 막 공론화되고 막 밝혀졌고 사법이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언론 보도 해주고 나와 목소리를 같이 내준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피해자는 내가 어차피 발가벗겨진 기분으로 오늘 또 모르겠다, 내 인생을 포기하는 느낌으로 언론 보도에 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피해자의 시간도 흘러갑니다. 그 법률 과정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요. 이것들 점점 잊혀지는 사람들로 주변이 언젠가는 채워지죠. 그런데도 늘 기사에 대한 것들이 두려움으로, 때로는 그것들을 새롭게 계속 알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게 돼요.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는 늘 기사 안에 있는 그 피해자로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그 시간에만 멈춰있지 않는다. 내일을 살아가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과거의 기사들에 있어서 정보나 혹은 피해자 노출 정도의 재조정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면 기한을 정하고 그렇게 재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준다면 피해자가 자신을 위해서 부당함에 앞에서 힘껏 싸우고 또 언젠가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온전한 잊혀짐의 시기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성폭력 사건 보도를 꼭 해주셔야죠. 피해자분들 한 분 한 분은 교회에서 그루밍되고 혹은 세뇌되고 이것이 신앙인가? 라는, 성폭력인 건 알았는데 이게 과연 뭐지? 라고 말해야 하는 언어가 없을 때 뉴스엔조이와 같은 언론 보도의 언어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 이거였지. 이것이 문제였지. 내 마음에 있었던 무게와 답답함과 부당함이 바로 이거였지. 라는 것들을 드디어 그 언어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화되는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만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우리가 피해자분들을
회복을 돕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지향성이라면 이 과정 중에서도 누군가가 또 재물이 되거나 혹은 그 사람의 피해가 또 당연해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뉴스앤조이가 25년을 만들어 온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도 그렇게 만들어 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